석지영님께서 LG전자에서 공개한 포스라이트 디펜던시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의 석지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라는 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는 이번에 LG전자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디펜던시를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LG전자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LG전자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후 포스라이트 디펜던시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포스라이 스캐너, 포스라이 시스템 두 개입니다. 포스라이 시스템은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오픈체인 발표에서 김소인 선생님께서 OSC 시스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툴에 대해서 지금 포스라이 시스템으로 이름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포스라이 시스템은 현재 LG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시스템이고요. 이 포스라이 시스템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포스라이 스캐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라이 스캐너는 이제 소프트에서 사용된 오픈소스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라인 스캐너를 통해서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얻으면 이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포스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로드된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에서는 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제대로 분석된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증된 오픈소스 목록을 가지고 패키징 탭에서는 각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에 맞춰서 고지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공개할 소스 코드를 취합하는 패키징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단계를 통해서 생성된 고지문과 그다음 패키지 파일을 디스트리뷰션 단계에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포를 함으로써 OSS 디스트리뷰션 사이트, OSS 배포 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총 통합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이 포스라이 시스템 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포스라이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포스라이 스캐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스 코드 분석 과정은, 오픈소스 분석 과정은 저희는 이렇게 소스 코드 분석, 그 다음에 디펜던시 분석, 바이너리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스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포스라이 소스라는 스캔 코드, 기존에 그 스캔 코드라고 오픈소스가 있어요. 이 스캔 코드를 활용하여서 오픈소스가 어떤 게 사용되는지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펜던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의 주제이죠. 이 포스라이 디펜던시를 이용해서 이 디펜던시 스캐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미 프리빌트된 바이너리가 오픈소스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바이너리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바이너리 스캐너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스캐너, 디펜던시 스캐너, 바이너리 스캐너 이 세 가지 모두 곧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아직 공개된 것은 이 포스라이트 디펜던시 스캐너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안드로이드랑 요트 같은 경우에는 모듈별로 이제 라이선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안드로이드와 요트는 좀 더 특이하게 소스 디펜던시 바이너리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 스페시픽한 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랑 요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도 조만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주제인 포스라이트 디펜던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라이트 디펜던시가 공개된 레파지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LG OSS
여기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 LG전자에서 공개된 오픈소스 목록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포스라이트 디펜던시가 오픈되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하는 개발 환경에서 디펜던시 목록에 대해 OSS 정보를 출력해 줄 수 있는 툴이고요. 언어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PIPI 그 패키지로 올라가 있어서 간단하게 PIPP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아파치 2.0으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라이 디펜던시의 동작상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패키지 매니저가 무엇인지 디펜던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버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 패키지 매니저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패키지 매니저는 패키지들의 다운로드, 설치, 업데이트 및 패키지 간의 의존성과 버전 정보를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개발 환경이랑 언어가 요즘 되게 다양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메이븐이랑 그래들은 서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그래들, 그 다음에 이제 iOS 같은 경우는 코코아 파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들이 이 디펜던시를 이제 설치를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디펜던시가 설치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각 패키지 매니저마다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를 이름만 작성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 B, E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작성을 하고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를 딱 실행을 시키면 A라는 패키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C라는 패키지가 또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패키지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C랑 D까지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나는 A, B, E만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를 하면서 C, D, F까지 이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했을 때 디펜던시 분석은 오픈소스가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랜지티브한 디펜던시까지 추출하는 디펜던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포스라이트 디펜던시가 지원하는 패키지 매니저는 총 5개입니다. 그래들, 메이븐, npm, pip, pub 이렇게 5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추후에 지금 추가될 예정인 건 iOS에서 많이 이용되는 코코아 파츠랑 얀도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용과 기여 활동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더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여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라이트 디펜던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매니저를 확인을 하는데요.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를 딱 실행을 시키면 아까 패키지 매니저별로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pm 같은 경우는 package.json이라는 이 파일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pypi는 requirement.txt, maven은 pom.xml, 그래들은 build.z 이런 매니페스트 파일이 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각 패키지 매니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package.json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npm으로 디펜던시 분석을 수행하고 requirement.txt 파일이 있으면 pypi로 디펜던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코어 기능이죠. 이 디펜던시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서 각 패키지 매니저별로 디펜던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그래들 플러그인이라는 기존 오픈소스를 활용했고요. 메이브는 라이선스 메이븐 플러그인, npm은 npm 라이선스 체커, pip는 pip 라이선스, 펍은 플러터 OSS 라이선스라는 기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를 만드는데 저희의 이 버든을 줄일 수 있었고 좀 더 간편하게 저희도 기존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오픈소스를 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디펜던시 분석을 수행하여서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를 포함해서 디펜던시의 각 OSS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OSS name, OSS 버전, 라이선스 네임, 다운로드 로케이션, 홈페이지 이 정보들을 이 디펜던시 분석을 통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S 정보 확인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들인데요. 이때 각 패키지 매니저마다 어떻게 이 정보를 추출하는지가 조금 달라요. 라이선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PyPI 같은 경우에는 BSD2 클라우드, BSD3 클라우드 같은 구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BSD 라이선스라고만 출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저희는 라이선스 텍스트 분석 오픈소스를 또 활용을 했어요. 노무스 스탠드얼론이라고 얘는 이제 포솔로지의 그 깃허브에 보시면 이제 라이선스 텍스트 분석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노무스 얘를 활용하고 또 아스칼로노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노무스는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아스칼로는 윈도우즈랑 맥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서 라이선스 텍스트를 이 분석을 해서 BSD 라이선스가 아니라 BSD2 클라우드, BSD3 클라우드라고 좀 더 정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엑셀 파일로 결과 파일을 생성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소스 네임 올 패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각 패키지별 그 매니페스트 파일을 출력하도록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OSS 네임에는 각 패키지 매니저를 이 아이덴티파이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왜냐면 패키지 매니저마다 되게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OSS 네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펍을 사용한 경우에는 펍하고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그 패키지 매니저에서 추출해준 OSS 네임. 뭐 npm 같은 경우는 npm 땡하고 OSS 네임 이런 식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SS 네임이랑 라이선스, 다운로드 로케이션 홈페이지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서 주는 정보를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라이 디펜던시를 활용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우기 어려운 디펜던시의 OSS 정보를 자동으로 이렇게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냥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면은 패키지 매니저마다 이렇게 출력해주는 양식이 달라서 사용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양식을 통일화시킴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관리할 때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포스라이 디펜던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고요. 추가로 저희 LG 가이드 페이지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G 오픈소스라는 저희 LG전자에서 공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모아두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oss.lg.com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LG전자에서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가이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LG OSC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이드로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LG전자가 어떻게 OSC 폴리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OSC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솔로지랑 OSS 리뷰 특히 ORT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국문으로 가이드 페이지를 추가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먼저 오픈체인 적합성 인증 획득한 회사답게 선진적인 그런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포슬라이트 툴을 보니까 그 스캐너만 봐도 소스 코드, 디펜던시, 바이너리 분석까지 해주게 된다면, 또 걔를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상용 도구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질문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 자유롭게 질문을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마이크 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ORT 한글 자료 말씀하셨는데 사실 ORT도 포스라이트 디펜던시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패키지들의 디펜던시 분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네. ORT를 그대로 갖다 쓰거나 쓰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개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 디펜던시를 분석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조합해서 갖다 쓰는, ORT를 그냥 통으로 갖다 쓰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 포슬라이트 디펜던시가 그런 ORT의 디펜던시 분석보다 차별화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RT에서 저희가 어널라이저만 따로 사용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았었는데요. ORT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가 생각보다 돌리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분석만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그 어널라이저 기능 모듈만 따로 빼서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능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따로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로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오픈 소스들을 적극적으로 쓰신 거에 대해서 쓰신 거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그 그래들 쪽 오픈 소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석하려는 프로젝트에다가 플러그인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플러그인을 회사 정책상 강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회사 정책상 강제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 그 포스라이트 디펜던시 가이드 문서 보시면 저희가 리퀘어먼트라고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를 사용하기 전에 각 패키지 매니저마다 수행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이제 가이드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그리고 먼저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신 후에 포스라이트 디펜던시를 돌리시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긴 하겠네요. 네. 네, 강제네요. 그러면 혹시 그 그래들 빌드를 직접 돌리진 않나요? 그래들, 네, 개발자분께서 직접 디펜던시 분석을 수행하실 때 아마 빌드도 같이 하시면서 하셔야 이게 동작이 가능하겠죠? 네. 네. 제가 카카오의 올리브를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올리브는 그런 디펜던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디펜던시 분석도 하지만, 그 빌드 환경에서, 근데 빌드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패키지 매니저들을 파싱해서 또 빌드가 안 되는 환경에서도 디펜던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올리브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포슬라이트 디펜던시는 빌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디펜던시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리브도 소스 공개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 올리브는 인터페이스만 공개했나요? 네, 현재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거 바로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텍스만 만약에 사용을 하고 소스 코드 분석만 하는 기업,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바로 갖다가 물론 특정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환경에 그런 프로젝트여야만겠지만, 바로 갖다가 쓰면은 프로텍스로 소스 코드 분석만 했을 때와 디펜던시 분석까지 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전에 카카오에서 2018년 발표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의 뭐 안드로이드 앱, iOS 앱이 있을 때 한 40%에서 50%만 사용한 오픈소스의 40~50%만 프로텍스로 디텍션이 되고, 나머지 50~60%는 디펜던시 분석을 해야만 디텍션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 자료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LG전자에서 이렇게 좋은 또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